2025년부터 확 바뀌는 금융제도.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유익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여러분 마세요. 안녕하세요. 30년 가까이 금융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사연을 직접 들어온 상담사 오정석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이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내 돈인데도 맘대로 못 찾아. 어머니의 눈물. 지난 주말, 저희 80세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은행이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스마트폰 글씨는 너무 작아 못 보겠고 이 나이에 내 돈도 내 손으로 못 쓰니 참 서럽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거려. 최근 5년 동안 1,500개 은행 지점이 사라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은행 지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무인 점포, 모바일 앱 중심의 금융 구조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점점 금융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개혁 1, 2025년 7월부터 동네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가능. 혹시 여러분 동네 근처에 있는 우체국 눈에 띄셨나요? 이제는 그 우체국이 내 통장 업무를 대신해주는 은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황할머니 이야기. 경기도 이천에 사는 황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파트 옆엔 우체국이 있는데 좋아요, 은행은 버스를 갈아타야 겨우 갈 수 있었어요. 유익한 최신 정보를 하지만 이젠 달라집니다. 7월부터는 전국 100개 주요 우체국에서 은행 대리 업무가 시작됩니다. 우선 입금, 출금, 계좌 조회 같은 기본 업무부터 시작해서 점차 전국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누구나 더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개혁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제 버스 안 타고도 계좌에서 돈 찾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 첫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초반에는 하루 거래 한도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규 통장 개설이나 복잡한 업무는 아직 안 되고 기존 계좌만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핵심 개혁 2 2025년 9월부터 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혹시 이런 불편 느껴보셨나요? 국민은행에 통장 있고 농협에도 있고 잔액 확인하려면 은행마다 돌아다녀야 하잖아. 2025년 9월부터는 그런 불편이 사라집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은행 한 곳에만 가셔도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에 있는 모든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하고 송금까지 가능합니다. 백할아버지 이야기. 충남 공주에 사는 백할아버지는 이렇게 반기셨습니다. 나는 하나은행만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이젠 다른 은행 통장도 거기서 다 볼 수 있다니?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편리한 세상이네.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서 별표 타행계좌 통합관리 신청 별표를 하세요. 신분증과 통장, 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다른 은행 업무도 한 곳에서 해결. 참고사항. 모든 은행이 초기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시중은행, 농협, 지방은행 위주로 먼저 시작되고 점차 확대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금융은 더 쉬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돈을 관리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7월부터는 동네 우체국이 은행 역할을 해주고 9월부터는 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금 보호 한도 확대, 지점 폐쇄 시 주민 동의 의무화, 그리고 어르신 맞춤 금융 팁까지.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9월, 내 노후자금 1억 원까지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 확대 제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한 은행에 7천만 원을 예금해 두셨다면 사실상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한 푼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바뀝니다. 드디어 정부가 나섭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이말머니는 예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이런 걱정을 하셨대요. 내가 모아둔 돈이 큰 건 아닌데 5천만 원 이상은 보호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은행이 망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은행에 1억 원까지 예금하셔도 국가가 보호해드립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도 부도가 나도 그 금액까지는 절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예금이 1억 원을 추가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억 원의 예금을 갖고 계신다면 그중 절반인 1억 원만 한 은행에 예치하시고 나머지 1억 원은 다른 은행에 나눠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각 은행에서 각각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총 2억 원까지 안전하게 예금 보호를 받는 셈이죠.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셨던 분 중 한 분이 강릉의 김할아버지입니다. 김할아버지는 국민은행에 8천만 원, 우리은행에 7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이전에는 각각 5천만 원씩만 보호가 되다 보니 늘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나눠놨던 거야. 근데도 마음 한켠에 불안했어. 그게 이제 다 보호된다니 참말로 기쁘지. 이번 제도 개혁은 단지 금액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금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적금 거치식 예금 저축성 예금 유익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이처럼 마세요. 예금 성격의 상품만 보호 대상입니다. 반면에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도 있습니다. 펀드 주식 채권 변액보험 신탁 상품. 즉,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은행 직원이 권한 상품이라도 그것이 예금성이 아니라
투자성 상품이라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시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작년에 은행 직원이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넣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펀드였어. 원금 보장이 안 되더라고. 예금자 보호도 안 되고. 결국 5천만 원 넣었다가 손해봤지. 여러분, 이처럼 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소중한 노후 자금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라고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더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그룹을 나눠 분산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은행과 우리금융계열사에 각각 1억 원을 넣었다고 해도 이 두 곳은 같은 금융그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총합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금융그룹 소속 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부 공동 전략을 활용하세요.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로 예금할 경우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국민은행에 1억 원, 아내 명의로 신한은행에 1억 원을 예치하면 두 사람 모두 각각 보호 대상이 되므로 총 2억 원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셋째, 예금 만기를 분산하세요. 만약 한 은행에 예치된 여러 개의 예금이 각각 다른 만기를 가진다면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다른 은행으로 분산 예치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주에 사시는 김할아버지는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습니다. 나는 예금 만기마다 은행 옮겨. 국민은행에서 만기되면 농협으로 옮기고 이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한결 놓이네. 이러한 분산 전략은 예금자 보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익한 최신 정보를 아래에 놓치지 댓글을 마세요.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권하는 상품이라도 반드시 상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세요. 특히 아래 문장은 반드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수백,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어르신들께 가장 큰 불편을 줬던 문제, 은행 지점 폐쇄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달라진 절차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은행 지점, 이제는 주민동의 없이는 못 닫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네 은행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어요. 은행원이랑 얼굴 마주보고 얘기해야 마음이 놓이는데? 지금은 버스 2번 갈아타야 겨우 도착하는 곳까지 가야 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2025년부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합니다. 앞으로 은행 지점이 폐쇄되기 전에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지점을 닫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서할머니는 작년에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은행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그 어떤 설명도 없고 우리 주민들한테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동네 가서 금융 업무 보려고 하니 불편하기 짝이 없었죠. 이제는 다릅니다. 은행이 지점을 닫으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첫째, 최소 6개월 전에 폐쇄 계획을 공지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셋째, 이동식 점포나 우체국과 연계한 대체 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폐쇄가 결정됩니다. 이 절차가 적용되는 지역은 특히 고령 인구가 많거나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더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아래의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인천 강화도에 사시는 최할아버지도 작년에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던 은행이 한 달 전에 문 닫는다고 안내 붙이고 그냥 이 사라졌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는 좋아요, 대부분이 공유, 노인들인데 구독 그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뭘 어떻게 유익한 준비하라는 최신 건지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라도 주민 의견을 듣고 대안까지 마련해 준다니까 진짜 다행이야. 이처럼 갑작스러운 지점 폐쇄로 불편을 겪던 어르신들에게 이번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이제 은행들도 어르신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민 공청회에서 직접 의견을 내고 대체 방안이 없을 경우 지점 폐쇄는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지점 축소를 막는 이번 조치는 특히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은행원이 직접 설명해주는 방식, 손에 잡히는 종이 통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점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법,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실질적 금융생활 팁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독립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차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생활 실천 팁 사기 예방부터 특판 예금까지 2025년 금융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어르신들의 금융 접근성은 눈에 띄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간 금융 현장에서 일하며 축적한 실제 생활에서 꼭 필요한 금융 습관과 사기 예방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정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그냥 은행 가서 통장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보를 잘 챙기면 챙길수록 내 돈은 안전해진다는 거야.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보와 습관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팁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문자 알림 서비스는 반드시 신청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가 워낙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입금되거나 출금될 때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알림을 받는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월 1,000원 이하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김할머니는 문자 알림 덕분에 보이스피싱을 좋아요, 막으셨습니다.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낯선 전화 받고 뭔가 찜찜했는데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는 문자가 와서 그 길로 은행으로 뛰어갔어요. 알고 보니 내 명의로 누가 자동이체 걸어놨더라고요. 문자 알림만 잘 확인하셔도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전화뱅킹을 적극 활용하세요. 스마트폰 앱은 글씨도 작고 버튼도 복잡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화 한 통으로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화뱅킹이 있습니다. 한 번만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전화뱅킹을 등록해 두시면 그 이후부터는 집전화나 휴대전화로 아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계좌 잔액 조회, 송금, 입출금, 내역, 확인, 공과금, 납부 등 부산 해운대의 이할머니는 전화뱅킹을 이렇게 활용하고 계십니다. 매번 스마트폰 켜기 힘들어서 아예 전화로 다 해결해요. 통화하면서 직원이랑 직접 얘기하니까 훨씬 편하고 안전하죠. 전화 한 통으로 금융을 지킬 수 있다면 어르신들에게는 훌륭한 선택지가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전화뱅킹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말만 하시면 됩니다. 3고금리 특판 예금은 놓치지 마세요. 은행들은 정기적으로 금리가 높은 특판 예금 상품을 출시합니다. 대부분 한정된 기간, 한정된 금액으로만 판매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셔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정기예금이 연 3.5% 금리를 제공할 때 특판 상품은 4.8%, 5.2%까지도 제공됩니다. 이 차이는 1억 원 예금 기준으로 연간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서울 양천구의 오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달 은행 갈 때마다 묻는 게 하나 있어. 이번 달 특판 예금 있어요? 작년에만 3번 가입해서 연 5.1%까지 받았지. 그 덕에 노후 생활비가 좀 여유로워졌어요. 어렵게 모은 노후 자금이라면 그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유리한 조건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4. 금융 관련 전화는 항상 의심하세요. 요즘 전화로 은행을 사칭하거나 경찰인 척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예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장할머니는 라디오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듣고 큰 피해를 피하셨습니다. 경찰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라디오에서 딱 이 수법 얘기한 걸 기억해서 전화를 끊었죠. 진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그런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경찰, 진짜 은행 직원은 절대 전화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어떤 사기도 공유, 막을 수 그리고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댓글을 유익한 남겨 최신 여러분의 정보를 생각을 놓치지 공유하고 마세요.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아주 단순한 습관 몇 가지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체국을 통한 은행 대리 업무, 그리고 2025년부터 바뀌는 실제 제도 활용 사례들을 더 깊이 있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 가능. 2025년부터 바뀌는 실제 제도 활용법. 자, 이제는 어르신들의 금융생활을 편리하게 바꿔줄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체국이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전국 100개 주요 우체국에서 은행 대리 업무가 시작되며 점차 3,0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멀리 있는 은행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집 근처 우체국에서 예금 출금, 송금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경기도 이천의 황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거든요.
근데 농협 통장은 버스 2번 타야 했어요. 이젠 집 앞 우체국에서 그냥 돈도 찾고 입금도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진짜 꿈만 같아. 맞습니다. 이제 우체국은 단순한 우편 업무를 넘어서 은행 창구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업무가 가능한가요? 예금 입금, 출금 잔액 조회 단순 송금 업무. 단, 처음 시행 단계에서는 거래 한도가 하루 50만 원 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개설, 적금 가입 등 복잡한 업무는 불가능하고 기존 계좌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과 기존 통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시스템 연동 관계로 처음에는 대기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방문하세요. 어떤 우체국에서 시작되나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 주요 우체국, 인구 밀도가 높은 시군의 중심지 우체국,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거점 우체국 등에서 점차 전국 3,000여 개소로 확대 예정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강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지금은 시내까지 나가야 겨우 은행을 보는데 앞으로는 우체국에서 다 된다고 하니까 나이든 나한테는 이보다 편한 게 없어요. 이처럼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우체국이 어르신 금융 접근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좋아요, 공유하고 공유, 향후 구독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유익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나요? 멀리 있는 은행 대신 가까운 우체국만 있는 지역, 거동이 불편해 먼 거리 이동이 어려운 분들, 복잡한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그동안 은행 지점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직접 은행 가는 것도 일이다 하셨던 분들께는 이 제도가 금융 독립성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 섬이나 산간 지역의 고령층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강릉에 사시는 박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은행 없어진 지 3년이 넘었어요. 시내 나가려면 외버스 2번 갈아타야 하는데 이제는 걸어서 5분 거리 우체국에서 돈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앞으로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나요? 단순 은행 업무 외에도 금융 상담, 안내 서비스까지 확대될 가능성, 공공서비스와 연계한 복지급여 수령, 고지서 납부 기능도 고려 중, 디지털 약자 전용 창구 운영 방안도 논의 중. 즉, 우체국은 단순히 편리한 장소가 아니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금융허브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기적인 편의성 제공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금융 포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오프라인 오픈뱅킹 제도와 그 활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 오프라인 오픈뱅킹 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 일 끝내는 시대. 7월부터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프라인 오픈뱅킹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마다 통장이 있으면 각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잔액 조회나 송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 업무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가서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거나 타행으로 송금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좋아요, 공유, 충남 공주의 구독 백할아버지는 부탁드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익한 이렇게 최신 말씀하셨습니다.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다리도 안 좋은데 하루에 은행 2군데 가려면 진짜 힘들어요. 이젠 하나은행만 가면 나머지 은행 계좌까지 한꺼번에 해결된다니. 이게 진짜 편리하겠구먼. 맞습니다. 은행 간 칸막이를 없애는 혁신적 제도. 바로 오프라인 오픈뱅킹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오프라인 오픈뱅킹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한 은행 창구에서 타행 계좌 조회, 이체, 거래 내역 확인 가능. 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도 가능. 단계적 확대 예정.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계좌 관리와 이체를 한 곳에서 해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르신들의 시간, 체력, 교통비까지 아끼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오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국민, 농협, 우리 다 써요. 월요일엔 국민, 수요일엔 농협, 금요일엔 우리은행. 일주일이 은행 다니는 날로 끝났는데 이제 한 번에 다 해결된다니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주거래 은행 방문, 신분증, 도장, 타행 통장 정보 지참, 타행 계좌 통합관리 신청서 작성, 최초 1회 등록 후,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 즉, 한 번만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는 늘 가던 은행 한 곳에서 다른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현재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주요 은행 중심으로 시행. 모든 금융기관이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며 단계적 확대 중. 자세한 참여, 은행 리스트는 은행창구 또는 금융위원회 공지 참고. 이 제도, 누가 가장 유용할까요? 다수의 통장을 관리하는 어르신. 은행 업무 때문에 자녀에게 부탁하거나 외출이 잦은 분들.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금융 관리하고 싶은 분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 할머니의 실제 사례입니다. 나도 통장이 3개예요. 그런데 스마트폰도 어렵고 교통도 불편해서 매번 큰딸이 일찍 퇴근해서 대신 다녀줬어요. 근데 이젠 내가 하나은행만 가면 신한이든 농협이든 다 볼 수 있다고 하니 딸도 나도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실질적인 편의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프라인 좋아요, 오픈뱅킹이 공유, 가져올 가장 구독 큰 변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아래에 최신 댓글을 남겨 정보를 여러분의 놓치지 생각을 마세요.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향후 발전 방향은? 향후에는 한 창구에서 계좌 해지, 자동이체 설정, 카드 업무까지 통합 예정. 은행원에게 모든 계좌의 금융 분석 요청 가능.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와 맞춤형 금융관리 지원 시스템도 도입 예정. 금융 소외를 극복하고 모든 세대가 평등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오프라인 오픈뱅킹. 이제 어르신들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와 그에 따른 전략적인 자산 분산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과 사례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확대. 안전한 노후 자산 관리 전략. 이제 2025년 9월부터 적용될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
바로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한 은행에서 예금이 아무리 많아도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한도가 1억 원으로 2배나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7천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면 이제는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동안 5천만 원 넘는 부분이 혹시 날아가면 어쩌나 하고 잠 못 이루신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변화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이말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은행에 모아놓은 7천만 원이 항상 불안했어요. 이제 전부 보호된다고 하니 진짜 마음이 놓이네요. 바로 이런 점이 예금자 보호 제도의 확대가 주는 실제 체감 혜택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 정확히 무엇이 보호되나요? 보호되는 상품.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적금 거치식 예금 저축성 보험. 보호되지 않는 상품. 펀드 주식 채권 변액 보험 실적 배당형 상품 신탁 및 기타 투자형 상품. 즉, 예금성 상품만 보호되고 투자성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직원이 이 상품은 수익률이 6%나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강원도 원주의 심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은행에서 5.5% 준다며 추천한 게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펀드였어요. 예금인 줄 알았는데 수익도 마이너스 나고 보호도 안 된다더라고요. 이처럼 수익률이 높다 리스크도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예금이 1억 원을 좋아요, 넘으면 공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방법은 아주 유익한 간단합니다.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각각 1억 원씩 예치하면 각 은행별로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억 원, B은행에 1억 원, 총 2억 원까지 보호 가능.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C은행에 1억 원, 아내 명의로 D은행에 1억 원, 부부 합산 2억 원 보호 가능. 서울 관악구의 취할머니는 이 방법을 활용하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하나는 국민은행, 하나는 농협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총 2억 원이 다 보호된다네요. 이런 것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금융그룹 내 계열사도 주의하세요.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는 하나로 묶여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플러스 우리카드 플러스 우리종금. 전부 합쳐 1억 원까지만 보호. 그래서 여러 은행을 이용하실 때는 서로 다른 금융그룹의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KB국민은행 플러스 내신농협은행 OK, 하나은행 플러스 신한은행 OK, 국민은행 플러스 KB증권 큰활자 곱하기표, 한도로 묶기.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예금 만기일도 전략적으로 관리하세요. 예금이 만기되면 다시 자동으로 같은 은행에 예치하지 말고 다른 은행으로 옮겨 분산하세요. 여주에 사시는 김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국민은행에 8천만 원, 우리은행에 7천만 원 있었는데 예전엔 항상 걱정했거든. 근데 한도가 1억으로 늘고 나서
각각 은행에서 다 보호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처럼 자산을 나누고 또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은행 지점 폐쇄 규제 강화에 대한 실제 내용과 이 영상이 도움이 어르신 되셨다면 금융 접근권 좋아요, 보호를 위한 그리고 제도들을 구독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최신 은행 정보를 지점, 놓치지 마세요. 이제 함부로 못 없앤다. 어르신 금융 접근권 보호제도 강화. 오늘은 특히 어르신들께 중요한 변화, 바로 은행 지점 폐쇄에 대한 새로운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은행이 손익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점을 없애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나 안내 없이 한 달 뒤 폐쇄합니다라는 안내문 한 장으로 수십 년을 다니던 지점이 사라지곤 했죠. 서울 마포에 사시는 서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은행이 아무 예고도 없이 문을 닫았어요. 그땐 정말 너무 당황했죠. 매일 가던 고지였는데 아무도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9월부터는 지점 폐쇄 전 주민 의견 수렴과 당국 승인이 의무화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은행 지점 폐쇄,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폐쇄 최소 6개월 전 공지 의무화.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나 공청회 필수. 이동식 은행 또는 대체 서비스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 필요. 이 4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은행은 지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금융 취약 지역은 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곧 어르신들이 자주 가던 은행이 이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은행 지점이 사라지면 금융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계좌 이체 하나, 송금 하나도 어려워지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프라인 금융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인천 강화도에 사시는 최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마을 은행이 갑자기 문 닫았는데 그날 당장 돈 찾으러 갔던 사람들이 길에 줄 서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일 없다고 하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참 다행이지요. 대체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동식 뱅크버스 운영, 정기 방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체국 연계 은행 좋아요, 업무 제공,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ATM 증설 및 공동 이용, 유익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전화 상담, 마세요. 방문 서비스 강화. 즉, 은행이 지점을 없애는 대신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지점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넷, 모바일 뱅킹 확대,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 조정,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런 흐름은 막을 수 없지만 그 변화에 따른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는 소외되지 않게 함께 가자는 금융 포용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가장 가까운 지점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 폐쇄 예정 안내문이 붙는지 수시로 살펴보기. 주민 설명회나 의견 제출 기회에 적극 참여. 대체 지점, 우체국, 이동은행의 일정 확인. 전남 순천에 사는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지점 없앤다는 말이 나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소용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민 의견도 듣고 다른 방법도 마련해 준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놓이네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 이제 은행은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금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금융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이제 금융제도는 단지 돈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이 금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어르신 금융 꿀팁 모음. 오늘은 어르신 여러분께서 금융제도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해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제도가 좋아졌다고 해도 그 제도를 잘 활용하는 건 결국 여러분의 몫이죠. 그래서 제가 30년 금융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꼭 권하고 싶은 실용 금융 생활 팁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유익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1. 문자 알림 서비스는 꼭 신청하세요.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 바로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교묘해져서 문자 알림만 잘 확인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무료 제공 혹은 월 1,000원 내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대전 서구에 사는 김할머니 말씀입니다. 어느 날 통장에 5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문자 보고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막았어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전화뱅킹을 활용하세요. 모바일 앱이 복잡하고 글씨가 작아서 힘드신 분들은 전화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처음 한 번만 은행 방문해서 등록하면 이후에는 일반 전화기로 잔액 조회, 이체, 입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산에 사는 이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번 스마트폰 앱으로 하려니까 힘들었는데 은행 직원이 전화뱅킹을 알려줘서 지금은 집 전화로도 간편하게 다 합니다. 진작 할 걸 그랬어요. 3. 특판 예금은 수시로 확인하세요. 은행들은 가끔씩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특별 판매 예금, 별표를 한정된 기간에만 판매합니다. 보통 기간 한정, 선착순. 같은 돈이라도 1%만 더 받아도 연간 이자는 훨씬 많아집니다. 서울 노원구 정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내가 은행 갈 때마다 물어봐요. 특판 예금 있어요? 작년에만 3번 가입해서 기존보다 연 0.8% 더 높은 금리로 예금했어요. 이자만 40만 원 더 받았어요. 은행에 갈 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특판 예금 있나요? 4. 예금은 분산이 기본입니다. 1억 원 예금 보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은행마다 나눠서 예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는 합산 보호됨으로 서로 다른 금융그룹을 선택하세요. 또한 부부라면 따로 계좌를 만들면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총 2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5. 모르는 금융전화는 일단 끊고 확인하세요. 요즘은 경찰청, 은행,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안전 계좌로 옮기셔야 한다고 속이는 전화가 많습니다. 절대로 돈을 이체하지 마세요. 공식 기관은 전화로 절대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가 오면 무조건 일단 끊고 공식 번호로 다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포항에 사시는 김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찰청 일에서 깜짝 놀랐는데 며칠 전 라디오에서 그런 사기 수법 들은 기억이 나서 전화를 끊고 진짜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역시 사기꾼이었어요. 이처럼 정보만 있으면 사기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심될 땐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에 꼭 물어보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실천 가능한 5가지 금융생활 팁 요약. 안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실천 팁을 기억하세요. 첫째,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둘째, 스마트폰 대신 전화뱅킹을 활용하여 보안성을 높이세요. 셋째, 특판 예금과 같은 혜택성 금융상품은 자주 문의하여 더 나은 조건을 찾아보세요. 넷째, 자산을 한 곳에 몰지 말고 예금 분산 전략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의심하고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번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의미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어르신의 공유, 자존감과 구독 삶의 질에 부탁드립니다.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유익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금융 독립. 그것은 어르신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행 대리 업무, 오프라인 오픈뱅킹, 예금자 보호 확대, 그리고 은행 지점 폐쇄 규제 같은 금융개혁 4대 변화와 생활 속 실천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들이 어르신들의 삶에 진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 마음이 놓여요. 강원도 영월의 박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싫은 건 자식들에게 매번 부탁해야 한다는 거야. 은행일 때문에 매번 아들한테 미안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체국에서 내 손으로 돈 찾고 송금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돈은 내가 관리해야 마음이 놓이지.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는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정보 소외. 많은 어르신들은 은행 앱을 설치하는 법도 모르고 계좌 잔액조차 확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 마포의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늙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러도 잘 안 되고 글씨는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은행원 얼굴 보고 직접 말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그 은행 지점마저 사라진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바로 이 점에서 이번 금융개혁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제도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 변화는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금융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 부여의 윤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이 1억 2천인데 한 은행에 다 넣어놨어. 그런데 이번에야 알았어. 두 은행에 나눠 넣어야 다 보호받는다는 걸 말이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누가 알려주지 좋아요, 않았으면 공유, 평생 몰랐을 구독 거야. 부탁드립니다. 바로 유익한 이런 정보 최신 격차를 정보를 줄이는 놓치지 일이 마세요. 저 같은 금융 전문가의 역할이자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금융은 삶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한 가정의 경제를 지탱하는 돈, 그 돈을 스스로 관리하고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노후의 안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수익률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립의 문제입니다. 진짜 돈 걱정 없는 노후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손으로 예금을 찾고 언제든지 지점이 내 곁에 있고 내 노후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돈 걱정 없는 노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주거래 은행 확인하기, 우체국 방문 시기 점검하기, 예금 분산 전략 실행하기, 문자 알림과 전화 뱅킹 등록하기, 금융전화 항상 의심하기. 하나씩 실천하면서 금융 독립을 되찾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모님, 이웃, 지인들과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디지털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께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영상, 더 깊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콘텐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변화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편과 정책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르신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가장 쉽게, 가장 실용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후가 따뜻하고 안정적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